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?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.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.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. 네,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R&D에셋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. 자, 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하면 재테크라고 해서 수익 창출만 많이들 고민들 하고 실제 또 그쪽에 집중을 좀 하고 계셨는데, 자, 최근에 여러분들 보는 그 부분에 재테크가 아닌 세테크에 좀 충실하시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. 이사를 하거나 집, 땅 거래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,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. 세금은 이익이 있을 때만 부여되며 물건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 차이에 의해 부과되는데요. 쉽게 말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집니다.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양도하는 달부터 2개월 이내며 확정신고는 양도를 한 다음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. 미신고 시 예정신고는 20% 가산세, 확정신고는 2에서 40%가 가산됩니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.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보유 시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해당하지만 9억 원 이상의 고액주택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. 1가구 2주택일 경우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을 사면 2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3년 내에 집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. 이때 이전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만 해당되며 결혼하면서 부부의 집이 2채가 됐을 경우 5년 이내에 한 집을 판매하면 됩니다.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영상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재테크가 아닌 이제 세테크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아시겠지만 매년 세법, 특히나 이제 부동산 세법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그 변화되는 거를 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. 자,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, 자, 그 내용 중에 일단 아시겠지만 이 투자 상품의 부동산에서 내는 세금이 가장 많습니다. 대략 한 6, 7개 항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, 자, 부동산은 단계별 그 개념의 세금들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취득할 때 내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취득세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. 두 번째는 취득 단계 넘어가면 이제 보유 단계로 넘어가는데, 자, 보유 시에는 이제 국가에서 내는 이제 재산세가 있고요. 재산세 실제 공시지가로 내는 거기 때문에 큰 세금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실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종합부동산세. 이 종부세는요, 이 국가가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하고만 있으면
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항목별로 좀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에 이제 보유기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득입니다. 자,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소득세를 또 별도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. 자, 이 보유한 다음에 바로 이제 매도, 이게 이제 보통 양도라고 하는데, 자, 매도 시에 이제 들어가는 바로 양도소득이 또 있고요. 자, 여기에 취득, 보유, 매도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증여하는 단계가 있고요. 또 이제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가족들한테 상속을 하는,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하나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의 종류만 해도 벌써 6, 7개가 된다는 거죠. 그만큼 세금에 대한 항목으로 보면 이만큼 높은 게 없는데, 자, 이렇게 세금 항목도 많은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 내용의 변화가 뭐냐면 바로 다주택자입니다. 뭐 결과적으로 주택이라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원래 거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, 이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 이 주거 안전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, 이 다주택자라는 부분은 결국 투자 쪽의 컨셉이 강하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이 규제, 특히나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이 많은 사람들한테 결론적으로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, 자, 현재 1주택 기준으로 내게 되면 1주택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제 퍼센테이지가, 세금 내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비과세도 되지만 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. 자, 3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 20%까지가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세금을 부과된다는 점. 자,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법으로 바뀌어졌는데, 자,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법이 바뀐 것이 2018년 4월 1일 날짜의 조정지역 내, 전국이 아니고요. 자, 여기에 2주택 이상이, 2주택이면 자, 중과세 10%가 플러스가 되고요. 3주택이면 플러스 20%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최소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. 우리가 지금 5억 원 초과라고 하는데, 양도소득을 5억 원 이상 초과가 되면 기본세율이 42%인데 주택이 3개 주택이 있을 때 하나를 매도하신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20%가 되니까 62%를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, 자, 이렇게 세금을 다 내실 거냐. 자,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절세를 해야 되는 전략들이 나오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. 우리가 보통은 비과세를 받는, 그래서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져주는 바로 1주택을 가지고 비과세를 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한번 이 절세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.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?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주택만 가지고 이제 양도소득, 매도할 때 절세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절세 단계를 좀 한번 따져보면, 자, 주택수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. 이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, 자,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주택을 좀 일부러 뭐 주택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택이 좀 많으신 분들도요. 자, 이거 활용하기 나름입니다. 뭐 최근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?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주택수를 또 빼주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을 포함했을 때 1주택을 만드는 기준에서는 기존의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주택수를 제외해서 바로 1주택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어쩔 수 없이 2주택이라 하더라도
또 하나가 바로 이 배우자한테 같은 증여를 통해서 공동 소유를 통한 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좀 낮추는, 그래서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. 자,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하나 가야 되는 것이,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본인 한 세대 안에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녀를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 하나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세대원 되고 계신 바로 자녀분은 1주택이 되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또 활용하시면 되고요. 자, 양도소득세에서 이거 대부분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, 하나가 뭐냐면, 자, 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해놓고 보유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양도소득세를 좀 공제받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보통은 그냥 다 영수증 같은 거 보관을 안 하거든요. 자,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요. 자, 세금 계산서하고 현금 영수증이 처리돼 있는 것만 공제받는다는 걸 하셔서 기간,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하던 10년을 보유하던 그 기간 동안에 지불됐던 바로 세금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증빙만 하시면 바로 100% 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된다는 점까지 좀 잘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. 바로 또 이게 1년 중에, 자, 우리가 매도를 할 때요, 보통은 이익 난 거, 양도소득이 발생된 이익 난 것만 매도하시려고 그러고 손해 난 거는 안 파시려고 그러세요. 근데 중요한 게, 손해 났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나면 이익 날 때 매도를 하시면 되지만,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에는 이익이 안 나고 계속 손실만 되는 거,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도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에는요, 오히려 1년 안에요,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해 난 부동산을 같이 매도를 하시면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두 개를 합산을 해줍니다. 자, 이 얘기는요, 이익이 난 이익분과 손해가 난 손해분을 합산을 하게 되면,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딱 제로가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, 그래도 이익 난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을 내야 되지만, 세금을 내야 되지만, 손해 난 거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. 그런데 이게 합산이 되면 기존의 이익 난 거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세금을 절세한다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. 자, 이 부분 뭐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이혼들이 좀 많이 성행을 하는데, 이혼하실 때 이거 재산 분할 청구권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. 자, 이거 하게 되면요, 양도소득세 이 절세 항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자료 받을 때 그냥 부동산 주택 하나, 아파트 하나 그냥 받지 마시고요, 꼭 재산분할 청구권을 활용하셔서 좀 소득 절세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주택이 우리가 요즘 통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, 자, 이럴 때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에 합산을 해서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합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다세대 주택, 그러니까 주택수가 여러 개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, 꼭 단독주택 건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, 자,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활용해야 되냐? 주택 면적이 커서 주택으로 친다 그러면 1주택이거든요. 그러면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지금 이 해당 항목이 별 의미가 없는데, 자, 1주택을 만들어서 할 때는, 자, 1주택의 비과세는 9억 원이 딱입니다. 그래서 9억 원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9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통건물 같은 거 혹시라도 이 매도하실 때에는 1주택을 만드실 때 상가 면적이 넓으면 상가, 상업용으로 가시기 때문에 꼭 주택 면적과 상업 면적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이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는, 뭐 결과적으로 자산이 커지면 당연히 세금은 내는 건 맞습니다만, 자, 종부세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이 토지, 주택, 상업용 이 세 가지 상품으로 잘만 분산하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안 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케이스가요, 지금 아까 제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,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9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요, 2주택 이상이면 6억 원 이상,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요. 바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5억 원 이상, 일반 이 건축물 부속 토지 이를 합산해서 들어갈 때는 8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주택과 토지와 상업용에 어디에 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얼만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바로 이 분산 투자,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에
결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마지막 이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많이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좀 많이 한번 절세해보자. 이거 좋습니다. 그런데 자, 10년 동안에 배우자 간 6억 원이 공제되고요. 자, 자녀, 그것도 성인과 미성년 간에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바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증여를 통해서 미리 자산이 크지 않은 자산을 미리 증여를 통해서 상당히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세 전략을 꼭 좀 감안하시고, 자, 제가 이제 마지막 팁을 좀 드리면 세테크, 우리가 이제 재테크와 세테크를 결국은 합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세 가지의 팁입니다. 하나는 바로 기간. 우리가 이제 보통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살 때와 팔 때의 타이밍을 잘 구간만 하셔도 이익이 나는 것처럼 바로 이럴 때 바로 1주택을 가지고 단기 보통은 이제 2년, 3년 보유를 하셔서 이 순환을 통해서 가시는 부분, 그리고 최근에 단기 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 아무래도 짧게 가져가다 짧게 매도를 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금방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이제 역세권 위주 쪽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중단기로 중장기로 가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좀 더 뭐 세제 혜택도 받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절세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바로 지역입니다.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택이 중요한데 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서울권 위주로 좀 더 많이 투자나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, 마지막 팁이 바로 상품입니다. 좀 전에 종합부동산세 이 얘기를 드렸듯이 바로 부동산은 하나가 아니라 토지, 주택, 상업용 이 세 가지 상품을 골고루 분산을 잘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그러고요. 바로 이 세 테크에서는 양도 차익이 작은 거부터 또 이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요. 1년 기준 합산해서 합쳐서 한번 이 양도소득세 특히 신고하실 때 감안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세 테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?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.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.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.